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K리그 리뷰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경기는 대구 FC 대 전북 현대 경기입니다. 두 팀이 이제 1대1로 경기를 비겼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팀 팬들이 그 결과는 1대1로 승점 1점을 나눠 가졌지만 대구 FC 팬들은 아깝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고 전북 현대 팬들께서는 "야 이거 비긴 것도 다행 아니야?" 라는 어떤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뭐 그런 평가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북은 지난 시즌하고 달라진 게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1 라운드 끝나고 나서도 썩 잘한 경기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 근데 이제 변화의 시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믿고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인제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쪼끔 더 나아져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격 전개가 오히려 작년보다는 뒤지고 있을 때 쫓아가는 느낌에서 쪼금 좋아진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얘기를 쪼끔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바둑을 한번 불러 올까요? 바둑을 불러오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어 전북은 제 기억에도 골 들어가기 전까지, 역습에서 나왔잖아요. 역습에서 골 들어가는 골 전까지 사실상 뭐 좋은 기회다였다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일류첸코 발 거쳐서 송민규 선수가 먼저 골 넣었던 장면은 옵사이드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거의 기회가 없었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고요. 그게 또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일류첸코 쪽에도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안 됐던 거고, 또 송민규 선수도 그냥 송민규 선수를 겨냥한 게 아니라 일류첸코 발에 맞으면서 인제 그게 또 송민규 선수 발 쪽으로 떨어진 거라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걸 딱히 만들었다라고 보기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제 저는 그게 이제 디테일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음 오늘 보면서도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포메이션의 문제다.' 혹은 뭐 '선수 누구의 문제다.' 이렇게 좀 따지는 거는 사실 저는 좀 틀린 어떤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은 인제 제목에도 제가 지금 제목을 정하진 않았는데 좀 뭐 안 좋은 얘기를 '전북이 좀 안 좋다.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좀 쓰려고 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북이 참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팀으로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좀 많이 받았던 느낌인데, 개개인이 너무 좋은 팀인 건 알겠는데 '이 팀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 개개인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뭘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없다는 느낌인데, 이제 그런 거를 공격 전개에서 특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 시즌에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지난 시즌 말미부터 포메이션을 좀 바꿨죠. 예전에 인제 최강희 감독이 계실 때는 주로 4-1-4-1을 썼었고, 지난 시즌 초반에도 뭐 4-2-3-1 하고 뭐 4-1-4-1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 가지고는 지금 뭐 지난 시즌 말미부터 쿠니모토를 왼쪽에 인제 여기 있는 흔히 말해서 메잘라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갖다 놓는 4-3-3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보면은 백승호, 쿠니모토, 박진섭 선수가 사실상 위치를 뭐 정해 놓지 않은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이는 경기였는데, 저는 인제 이게 구조적으로 무슨 뭐 숫자의 배치 문제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결국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지도자들 중에 제가 "포메이션 오늘 뭐 쓰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기자님들이 물어보더라도 포메이션 그거 뭐 중요한가요? 경기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포메이션이 4-1-4-1 이다, 4-3-3 이다, 뭐 4-2-3-1 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따지고 보면 사실은 미들 3 명이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기 중에 어떻게 배치가 되고 퍼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그럼 4-2-4-1 이라고 바꿔 가지고 이렇게 쓰면 경기가 바뀌냐? 안 바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하면 4-1-4-1로 지금 만약에 오늘 같은 경기에서 포메이션상 4-1-4-1로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애초에 볼이 안 들어오면 이 선수들이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사실. 볼이 유기적으로 돌아야 여기를 쓰죠. 이 위치를 써 가지고 공격이 전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4-1-4-1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4-1-4-1을 원하는 거잖아요, 전북 팬들이 원하시는 뭐 그런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게, 아니 여기 이렇게 배치만 돼 있으면 뭐 합니까? 여기까지 볼이 들어와야 여기 공격형 미드필더 2명 넣는 효과가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같이 공 돌려 가지고는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4-3-3 이죠. 똑같죠. 혹은 뭐 한 명만 올라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바뀌든가 뭐 4-2-3-1 이죠.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번 그 지난 뭐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전북이 새로 시도하고 있는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전술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김진수 선수를 올려 쓰는 전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일리가 있는 전술인 게 뭐냐면 그 그림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벤투호에서도 되게 잘 쓰고 있고요. 울산도 잘 쓰고요. 어떻게 됐냐면 송민규 선수가 뭐 측면에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이 선수는 오늘 그 마지막에 그 후반 추가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쯤부터 드리블을 시작해 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제치고 들어오면서 슈팅 때리는 거 이게 강하고 또 그 일류첸코 선수 발 맞고 옵사이드 맞긴 했지만 어찌 됐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 송민규 선수가 강하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쪽을 와이드하게 이 윙백이나 혹은 풀백이 써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안으로 좁혀서 이 센터백하고 1대1로 붙여 버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 풀백이 올라오지를 않으면 이 선수가 윙백이 같이 좁혀서 버리면은 송민규 선수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공간이 나게 되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요렇게 당겨 놓고 여기를 송민기 선수한테 붙여 가지고 이 중앙 쪽으로 흔들리게 만들어 놓겠다. 이게 인제 보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벤투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풀백들을 전진시키는 이유잖아요. 근데 인제 이거를 또 양쪽을 다 올리는 거를 좀 까다로워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전술은 오른쪽 수비수인 뭐 최철순 선수가 많이 가담을 안 하고 있는 형태로 뒤를 좀 받쳐 주면서 변형 3백을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주로 인제 김태환 선수까지 올려 버리고 원두재 선수가 여기를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변형 3백을 세우는 형태인데 예를 들면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좌우 비대칭을 쓰면서 요렇게 3백으로 바꿔 놓는다. 이렇게 약간 뭐 애매하게 치지만 이렇게 바꿔 놓는다고 보면 되죠.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문제를 좀 삼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김진수 선수가 여기 배치는 되는데 여기서 영향력이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 투입됐을 때 여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뒤로 가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풋백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중요한 건데 김진수 선수가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온다 그래 가지고 템포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송민규 선수랑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약속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들어갔다가 뒤로 돌아 나오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럼 별게 없어요, 김진수 선수 쪽에서. 그러니까 공격 전개를 더 하겠다고 올려 놨는데 딱히 하는 게 없다. 이게 인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저는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빌드업할 때 장면 보시면 제가 여기다 오늘 경기 보면서 좀 몇 개 적어 놨었거든요. 제가 전반 5분 50 초라고 적어 놨는데 빌드업할 때 보면 산미들 자체가 뒤에 다 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셨나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구가 전반전 대체로 5-3이나 5-4-1 정도 여기 인제 김진혁 선수가 전반에 공격수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 버리면 이쪽이 어 여기 라인 여기 두 군데가 요 두 줄을 촘촘하게 쌓아 놓으면 요 공간에 들어가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 편한 공간 찾아서 여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들 세 명이 거의 다 뒤에 다 있고 거의 여기까지 6 명이 공을 돌리는 거죠. 여기 7명 거의. 김진수 선수까지 뭐 가담이 된다 그러면 6 명에서 7명 혹은 1명 올라오더라도 거의 5 명이 돌리는데 이거는 공을 못 돌리면 바보라고 해야 되겠죠. 프로 선수인데 이게 5-3 이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서더라도 숫자가 무조건 많잖아요. 여기는 수비를 따지고 보면 둘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횡패스를 못하는 건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돌아요 공이. 그래서 여기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건 좀 해요. 근데 이제 항상 말하듯이 공격이 벌어지는 공간은 상대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5명이 이 2명 앞에 있는 김진혁, 세징야를 상대로 공을 100번 돌리더라도 위험 지역으로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대구의 위험 지역은 여길 8 명이 지키고 있고 여기는 5 명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당연히 공격하려 그러면
이쪽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까다로운 거죠. 여기를 그냥 다 협력 수비해 해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도 잘 보시면 일류첸코가 어디 나갈 때 무조건 박병현 선수가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일류첸코 여기다가 해 볼까요? 이렇게 나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뒤에 충분히 숫자를 확보를 해 놓고 있어요. 전북이 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위협을 잘 못 주는 거예요. 일류첸코가 연계를 하고 미끼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 빠진 공간들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이쪽에 숫자가 늘려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사일사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선 사일사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인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연결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공이 이쪽을 쓰고 이쪽을 뭐 침투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싶으면 공이 여기서 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위쪽에서 최소한 허리 위에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전북은 너무 여기 뒤에서만 돈다. 요게 인제 이거를 저는 빌드업 문제라고 보는 거죠 사실. 지난 시즌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빌드업이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빌드업이라는 게 횡으로 이렇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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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템포가 이런 식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전환이 안 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선수가 여기 이렇게 공 잡고 있다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죠. 뭐 이제 이쪽은 뭐 당겨 주고 뭐 이렇게 당겨 주고 여기도 이제 수비진들도 사실 이렇게 안 서 있잖아요. 다 누가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습니까? 이쪽 공을 중심으로 압박을 하니까 대체로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을 김진우 선수가 공 잡았을 때 얼마나 공 주기 싫게 생겼겠어요. 여기가 우리는 공격하는 쪽은 무조건 넓게 써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좁게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 대표팀 벤투호나 울산에서도 인제 원두재 선수나 뭐 김영건 선수가 최근에 인제 많이 시도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이쪽에 김진수 선수가 높은 데서 공을 잡으면 이쪽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인제 백패스가 나가면 여기서 뭐 대표팀도 김영권이나 뭐 백승호나 또 김민재나 원두재나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단번에 넘겨주죠. 바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쪼끔 더 업그레이드하자 그러면 여기를 아예 이렇게 좁혀 놔 버리고 여기를 이렇게 바꿔 버리니까 여기 풀백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더 막기가 힘든 거예요. 윙 포워드들을 여기 이 측면 수비가 제어를 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변형 3백을 바꿔 놓고 여기서 단번에 휘둘러 주는 걸 딱 넘겨 주면 얼마나 이게 전환이 빠르고 이 선수가 좋겠어요. 근데 이 다음에가 중요한 건데 요렇게 전환이 되고 나면 이 선수가 급하겠죠. '아이고 큰일 났다. 측면 줬다.' 하면서 끌고 나가면 이제 이 선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땡겨 오겠다고 땡겨 오지만 이렇게 인제 겹치게 되면 이 선수 한 명이 두 명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마크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급하게 오다 보면. 그러면은 인제 이런 데서 균열이 나 가지고 여기가 균열이 일단 났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균열 두 명 있으니까 수적 우위를 순간적으로 점했죠. 근데 여기 공이 딱 들어왔다. 그다음에 이 선수가 들어가고 뭐 이 선수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인제 하면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요런 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오늘 그 대구 거 중에 제가 70분 10 초라고 적어 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측면에서 풀어 나오는 건데 요런 건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김진수 선수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디테일이라는 거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바꿔 볼게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김진수 선수가 여기 있는데 공을 여기서 딱 잡았다. 좀 제대로 잡아 볼까요? 요렇게 잡혀 있다. 내가 공을 딱 잡았다. 공을 딱 잡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잘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 들어가면 수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김진수 선수 이렇게 잡으려고 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인제 잡으러 가겠죠. 그러면 여기를 빨리 나가 준다. 예를 들면 여기다 놓고 잡으러 오면 리턴 여기다 내줍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선수랑. 여기를 이제 다시 쪼이러 가겠죠. 그러면 이 선수가 다시 각도를 살짝 내면서 일로 간다. 그러면 패스가 이렇게 다시 받는 그러니까 주고 다시 받는 거죠. 주고 다시 받는다. 그러면 이 선수가 딸려 나올 거고 이 선수도 공 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테니까 일로 붙었겠죠. 그러면 김준수 선수가 올라간다. 그럼 이게 일로 나간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어떤 공격 전개는 이게 꼭 이렇게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했던 게 뭐냐면 형태가 삼각형 형태 이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바르셀로나 얘기하듯이. 높이 썼으면 패스를 받을 때부터 이 선수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아예 이렇게 사이드 좋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패스 이렇게 걸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이 선수를 일단 바보로 하나 만들고 얘가 인제 '여길 가야 되나? 얘를 잡아야 되나?' 이지선다하게 걸어서 끌려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쓰면 얘네를 해서 다시 모아 놓고 중앙에 넣으면 모이니까 하고 다시 빼고
다시 빼면 다시 풀리는데 그때 풀릴 때를 이용해서 이쪽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공격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격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투입된다. 투입될 때도 김진수 선수 위치가 제가 보기에 아주 깔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잡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수가 여기를 수비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있는 송민규 선수가 이미 잡혀 있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미드필더가 다 여기 들어오기 힘드니까 뒤에 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하다못해 뛰어 들어가면서라도 많이 받아줘야 되는데 요것도 심지어 적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제 서울이 대구를 되게 잘 공략했을 때 제가 리뷰해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서울을 전개하고 있냐면 지금 이거를 이게 다 예시예요.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서울은 여기 나상호가 공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던 공격형 미드필더인 고요한이 일로 가요. 그러면 이 선수가 따라가겠죠. 혹은 이 선수가 급하다고 따라가겠죠. 요렇게 해 놓고 여기를 중앙에 좁혀 있던 이태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공간을 노리러.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공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면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이 선수가 공 잡을 때 이 선수랑 애매하게 위치 이쪽 높은 위치에서 공 잡음으로써 이 선수를 하나 떼 버리고 얘를 불러내고 측면으로 불러내고 그럼 얘가 이 빈 지금 얘가 빠져나갔잖아요. 6 번이 여기 파란색 6 번이 빠져나간 공간 여기를 이쪽 선수가 들어가고 그럼 얘가 다시 끌려 나오고 그럼 여기가 빈다. 이거 어떤 공식처럼 지금 쓰고 있어요, 서울은. 요런 게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전북이 이런 걸 몇 번이나 보여줬느냐. 이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전북 경기를 보면서 좀 '좋은 평가 내리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개 적어 놨던 거가 있는데요. 그 전반 19분 15 초라고 적어 놨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 전환 패스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철순 선수 쪽으로 쭉 넘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는 딱 보면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왜냐면 이쪽에 딱 넘어갔을 때 대구가 허둥대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스들이 자주 나와야 되고 의도적으로 나와야 되고 준비된 상태로 나와야 여기 넘어갔을 때 너무 딱 공 좁게 해서 이쪽 공격 전개가 될 수 있게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이렇게 넘겼을 때 여기서 전개하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이쪽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누가 공간으로 뛰고 누가 공간을 다시 또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걸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요게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좋은 패스가 나와도 그다음 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좀 더 디테일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반 29분 10 초였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공간을 전북 예. 요 공간을 지금 전북이 잘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략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어떤 단순한 형태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백승호 선수가 29분 10초 때 여기서 이쪽으로 잘라 들어가거든요. 이 선에 있다가 이쪽으로 잘라 들어가고 인제 본인은 이렇게 패스 넘겨주는 걸 원했던 거겠죠, 후방에서 넘어온 걸. 요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 전술인데 여기에서도 심지어 패스가 안 들어온다. 근데 이게 패스가 들어오면 또 그 위협적으로 들어오면 장점인 게 뭐냐면 지금 대구가 어느 정도는 인제 라인을 이렇게까지 깊이는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전북 상대하는 법 대충 아는 게 다들 전북 상대로 페널티 박스 안에 내려가면 위험해요. 페널티 박스 안까지 수비 라인을 내려놓으면 개긴 기량이 좋기 때문에 아예 엉덩이를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최종 라인은 한 이 센터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잡아 놓고 있어야지 이쪽에 들어오는 걸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인제 다 그렇게 해요, 전북 상대로.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어 밀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뒤를 공략당하면 여기가 공간이 좀 벌어지잖아요. 여기 한두 번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 다음부터 여기 인제 나오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우리 뒤를 자꾸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두 번 정도는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패스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 전북이 뭔가 백승호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거긴 한데 그게 약속된 장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엔 지난 시즌에도 계속 그랬기 때문에 답답한 경기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픈 플레이보다는 결국 세트피스에서 한 골 넣고 그다음에는 이제 역습으로 멀티골을 넣기도 하지만 한 골이 안 들어가는 경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오늘처럼 인제 쪼끔 흐름을 내주는 경기들에서 고전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인제 제가 오늘 인제 '리뷰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전북 담당을 오래 했지만 또 지난 시즌에는 전북보다 울산 응원했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전에 인제 있을 때는 모라이스 감독 있을 때는 전 모라이스 감독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인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좀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울산의 축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었는데, 김동훈 감독님 축구를 저는 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애정이 뭐 없어서 이 팀을 까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린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그 득점 장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문선민 선수가 두 명 사이에서 공 지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송범근 선수 킥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거 상황에서 제껴버리는 김보경 선수도 기가 막혔고, 그다음에 그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던 그 송민기 선수 드리블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뭐 송범근 선수 그 선방들도 있었고, 수비수들도 뭐 실수가 없진 않아. 구자용 선수 쪽에 좀 실수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김진수 선수나 홍정호 선수나 뭐 전체적으로 다 안정적인 경기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전북이 개개인이 참 좋은 팀이다 라는 거는 매번 느껴요. 좋은 팀인 것 같아. 근데 왜 공격할 때 이렇게 못하느냐 라는 게, 저는 정리가 안 돼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팀이라는 거는 어찌 됐든 하나의 그림이 있어야 되고, 어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맞춰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전북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11명이 다 잘하는 걸 잘 해보겠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11명이 하나의 축구한다기보다는, 뭐 백승우 선수가 좋아하는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쿠니모토가 좋아하는 플레이하고, 송민규가 좋아하는 플레이하고, 일류첸코가 좋아하는 플레이하고, 뭐 문선민 선수 좋아하는 플레이하고, 각자 하고 싶은 플레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뒤에 다 3명씩 내려갔다고 가 있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쿠니모토 스타일이 어떻죠? 주로 뒤에서 받아서 이걸 짧은 곳에서 뭐 이렇게 주고 다시 받고 주고 다시 받고 하면서 짧게 썰어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공이 안 돌면 앞에서 안 기다려요, 이 선수는. 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받으러. 그죠? 백승우 선수도 1이나, 그러니까 4-1-4-1에서 1이나 아니면 4-2-3-1이 2를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공을 만지고 뒤에서 빌드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로도 내려가고, 라볼피에나처럼. 박진섭 선수도 센터백을 서거나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고,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쿠니모토 백승호 선수랑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헌신적인 어떤 청소부 느낌이 강하니까 뒤에 있죠. 이게 이렇게 다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리가, 교통 정리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김보경 선수 들어가서 좋았던 게 뭐냐면, 김보경 선수 들어가니까 애초에 여기서 움직이더라고요. 공격수 옆에서, 구스타보 옆에서 자꾸 움직여주니까 오히려 편한 게, 교통 정리가 편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까 여기 3명 있을 때는 오히려 너무 가까우니까 패스줄이 좀 안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예 빠져버리니까 이 선수가 앞에서 받아주니까 줄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런 교통 정리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 전북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 기량 자체나 결국 그 승부처에서 강한 건 전북의 강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 이러고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우승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축구, 우리가 이 전북 팬들이 원하는 축구는 이거보다 좀 더 아기자기하고 어, 화끈한 축구를 원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김진수 선수 풀백을 전진시켜서 뒤를 뭐 쓰리백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배치의 수준이 아니라, 배치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뭐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2년 차인데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번 경기를 보여주고 작년 4월 경기였다 경기라고 해도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좀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구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글쎄요, 대구는 이제 지금 화면이 바뀌었죠? 네. 화면을 바꿨는데, 대구는 어, 조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좋아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대구가 바뀌었냐는 생각이 드냐면, 대구가 사실은 이제 역습이 확실한 플랜 A인 팀이죠. 지금도 그 플랜 A인 거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대구가 쪼금 더 뭐 지난 시즌에도 잘했지만 3위 했죠. 3위 하면서 잘했지만 거기서 쪼금 더 앞서 나가려고 그러면 내려섰을 때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상대가 내려섰을 때.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역습이라는 게 결국 한 골 넣고 나서 역습을 전개할 때가 인제 더 신이 나고 더 편해지는 거니까 한 골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전력이나 지난 시즌의 성적을 봤을 때 많은 팀들이 대구 상대로도 인제 내려서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제 이걸 어떻게 공략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전방 압박 강도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덜어 시도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세징야가 여전히 공격의 키를 담당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쪼끔 무리를 덜 해도 되는 어떤 거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고재현 선수가 같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공을 받아줄 선수가 있고, 또 이진용 선수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고재현 선수가 오히려 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에드가 세징야를 도와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숫자를 늘려 놓을 수 있고 흔들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패스 전개를 하는 거 보면 원래도 공을 잘 돌리는 팀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 대구는 막 역습을 막 이렇게 전개해 나가 예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이쪽으로 한번 흔들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흔들고 여기서 뭐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가 많았거든요. 사실 공간에다 때려주는 패스들 있잖아요. 여기서 막 빵 넘어가고 여기서 빵 반대 넘어가고, 이게 딱 패스 들어가면 탁 마무리하고, 이게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구 축구였는데, 오늘 그 득점 장면을 보면 굉장히 대구가 전북보다도 오히려 더 세밀한 플레이를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로인 상황이었죠. 스로인 상황에서 뒤로 나와서 세징야가 이쪽 라마스한테 딱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때가 인제 저는 전북도 쪼끔 느슨했던 것 같고 대구가 되게 빈틈을 잘 찾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오히려 저는 전북이 쪼끔 고려해 봐야 될 어떤 공격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짧게 인제 스로잉 던지니까 중앙에 인제 공격수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전북 선수들 중앙에 많이 모여 있긴 했는데, 이쪽에 라마스가 공을 딱 여기서 잡았을 때 이진용 선수 위치가 되게 좋았어요. 이쪽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적절히 김진수 선수랑 거리를 딱 벌리면서 이쪽에다 공을 잡아 놓을 수 있게. 그래서 이쪽을 이용해 들어가면 이제 이쪽 컷백도 가능하고 크로스도 가능하고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좀 위험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기도 했는데,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이쪽 패스가 들어갈 때 인제 이렇게 들어갔죠, 패스가. 그래서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다 일로 따라오는데 여기서 인제 컷백이 나가서 이거를 이제 고재현 선수가 여기서 때려 버리죠. 지울까요? 그래서 여기서 컷백이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슈팅 때려서 끝나는 장면인데, 이게 저는 왜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자, 이 선수 지금 제가 여기 파란색 하늘색 3 번이라고 지칭한 선수를 애초에 라마스가 주려고 그랬으면 여기 차단되는 길이에요. 여기 뒤에도 수비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볼이 들어가더라도 이 6 번 전북 6 번이라고 했는 이 선수가 여기 바짝 붙으면은 돌아 나오거나 뭔가 하기가 힘든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마스가 왼발이잖아요. 왼발이니까 여기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축구라는 게 꼭 내가 꼭 킬 패스를 할 필요가 없고 꼭 나만 이렇게 위협적인 위치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거기를 거쳐가는 어떤 이 중간 기착지가, 중간 잠깐 멈추는 정류장이 돼도 되잖아요. 그게 인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로 단번에 넣으면 여기서 스루 패스를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여기를 한번 거치는 순간 수비수들의 모든 시선을 여기 있는 이진용 선수가 끌 수 있게 됐고, 그 와중에 인제 여기를 치고 들어가니까 여기 있던 선수들이 '아플싸.' 싶으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그다음에 컷백을 할 때는 이미 다 놓친 거예요. 왜냐면 공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선수들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다 향한단 말이에요, 모든 선수들이. 근데 공격수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여기 들어가면 '아 내가 어디로 가서 따먹어야 되지? 저거 슈팅을 어디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컷백을 각도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인제 되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북이 아니 우리 대구가 정말 잘한 장면이었고,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적어 놨던 게 70분 10초 적어 놓은 거가 그런 장면인데, 그 오른쪽 측면에서 막 세징야랑 라마스랑 주고받고 막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고런 것들이 이제 터치수를 줄이면서 내가 꼭 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한테 욕심 안 내주고 막 짧게 내주면서 만들어가는 장면들이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전북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전북에 지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그
선수들 터치가 너무 많다. 단순하게 다시 불러야 되겠다. 여기서 미드필더 투입했다가 압박 들어와서 리턴 내주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원터치 패스들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여기다 휘둘러 줘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투입하면 수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를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아니면 이 선수가 붙거나. 근데 예를 들면 이 선수가 붙었다고 해 볼게요. 붙었을 때 이렇게 딱 투입됐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나가거나 혹은 이거를 잡아 가지고 박승호 선수처럼 이렇게 기술이 좋은 선수들은 혼자 탈압박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뺏기면 좀 위험하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잡아 놓고 옆으로 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 템포로는 사실 깨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잡아도 패스길이 잘 안 보여요. 8 번도 차는 데 있고 10 번도 차는 데 있죠. 근데 이게 아까 방금 대구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선수 쓰면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꼭 공격적인 패스를 넣을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어그로뿐이야. 내가 미끼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얘를 준비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어떤 템포냐면 공이 이렇게 투입될 때 이 선수는 부르는 거예요. 뭐 "쿠니모토 불러." 그러면 쿠니모토가 이렇게 오겠죠. 혹은 아니면 쿠니모토가 부를 수도 있어요. 공이 이쯤 왔을 때 쿠니모토가 부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공이 한 이쯤 들어오면 이쯤 와 있겠죠. 그럼 이게 그냥 원터치로 돌려주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뺏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아까랑 다르게 길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공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길들이 여기서 원터치 한 번만 잘 돌리면 이 길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풀어가야 얘가 그럼 후닥닥 뭐 엄청 급하게 뛰어오겠죠. 근데 여기다 딱 투입하고 나면 이 선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떼어 놓고 본인이 공간을 막 뛰어들어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전북 템포는 받으십시오. 잡아 놓고. 받으십시오. 잡아 놓고. 받으십시오. 잡아 놓고. 받으십시오. 잡아 놓고. 그러니까 오늘 박규민 선수였나요? 측면에서 한번 일류첸코한테 원터치 내줘 가지고 경고 끌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어떻게 대구 얘기하다 다시 또 저기로 왔네요. 전북 얘기로 왔네요. 자, 정리 드리자면 어 전북은 좀 갈 길이 아직 여전히 멀다. 선수들 개인 기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팀에서 팀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이번 시즌에도 역시 어 역습에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팀이니까 조금 더 내려섰을 때 어떻게 상대를 압박하고 공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고재현 선수를 좀 중용하면서 앞쪽에 힘을 둔 게 괜찮은 것 같고 그 뒤를 또 이진용 선수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구가 플랜 A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나은 플랜 B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지금 순위 경쟁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까지 다 보셨으면은 인제 공지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인제 다음 주쯤에 K리그 뉴미디어 권리를 아마도 살 예정입니다. 아마도 구입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말 경기, 그러니까 주중 경기 말고 3월 1일 경기 말고 다음 주말부터는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소문도 좀 내 주시고요. 이게 그 막 엄청 비싸진 않아요. 제가 막 무슨 부담을 못할 정도로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싸지도 않거든요. 예, 제가 아마 단일하게 써본 가격 중에 아마 어떤 이런 구매한 것 중에 제일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소문도 내 주시고 또 사랑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네, 도와주시고 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좀 답답한 것 혹은 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중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